안녕하십니까. 개미문맹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증시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이 부동산 또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정부의 그 규제 완화,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집주인분들의 어떤 심리에 조금 변화가 살짝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부터 우리가 볼 건데, 지금 제가 이게 그 기사를 몇 개를 따왔어요. 뭐 이렇게 제가 막 뭐 인터넷을 막 그 뭐 검색해서 막 그 어렵게 찾아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검색하면 바로 그냥 뜨는 그런 기사들 몇 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기사예요. 자, 1월 30일이에요. 1월 30일 올라온 기사예요. 예, 중앙일보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자, 제목을 보시면, 급매물은 조금씩 손바뀜. 부동산 시장 빙하기 끝나나 또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기사 대충 이거 보면 집주인이 죄송합니다. 집주인이 호가를 낮춘 급매물만 조금씩 팔려요. 거래가 성사되고 가격도 다시 오릅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죠. 지금은 무주택자가 집 사야 할 시기. 지금 뭐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하락과 양상이 다르다.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 말고도 이제 뭐 우리 일반적인 이제 TV에서도 TV에 나오는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하락폭이 줄었다.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오늘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언론에 어떤 속지 말라.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사실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 어찌 보면 주식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더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또 집값이 올랐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집값이 더 떨어져야 자신에게 또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다라고 제가, 예? 주식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부동산 지금 얘기를 또 하느냐? 이번에 그 정부의 그 규제 대폭적인, 그것도 그냥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일부 집주인들, 일부 집주인들은, 이 집주인들은 어떤 집주인들이냐면은 좀 덜 급한 집주인들이에요. 급하지 않은, 이제 덜 급한 집주인들이 약간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집값을 자기들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원래 이 집주인들이 뭐 만약에 15억 하던 아파트, 이게 최고점에 15억 하던 아파트를, 예? 내리고 해서 뭐 만약에 10억까지 고가를 낮췄다. 근데 10억에도 안 팔려. 안 팔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대폭적인 뭔가를 하고, 하락폭이 뭔가 축소가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뭐가 다시 오르려고 하나? 요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살짝 무슨 10억 5천, 이렇게 뭔가 살짝 올린 다음에 10억, 이제 10억 5천 정도, 5천 정도 살짝 올린 다음에 뭔가 반응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똑똑한 사람들은 9억 5천으로 딱 해가지고 팔아버려요, 지금. 딱 팔고 탈출해버려요. 이 돈을 벌어보지 못한 분들은 또 뭐 이거 뭐 집 한 채 어떻게 막 해가지고 무슨 인생 역전 하려는 듯이 또 호가를 살짝. 옛날 저 코로나 2020년, 2020년 때처럼 막 다시 막 급하게 폭등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3년 이상은 하락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22년 6월부터 하락이 시작했어요.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요. 지금 8개월, 뭐 9개월밖에 안 흘렀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억 호가에도 안 팔리고 있었는데 이 정부 규제 완화 이후에 10.5억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고 9.5억으로 막 급매라 해가지고 그냥 빨리 팔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똑똑하냐? 이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정부가 이걸 유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라도 거래가 일어나게끔. 그리고 뭐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그들이 지고 있던 채무와 이런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또 전가를 시키고 일반 국민들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동산 관련 영상을 얘기할 때, 예? 뭐 둔촌주공부터 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 건설사들의 빚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빚이 있으면은 이 1,000억이라는 빚을 어떤 건설사 하나가 지고 있는 것보다 이 건설사가 분양하는 어떤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개개인 100명이 1,000명에게 1,000명에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는 대박 나고 돈 벌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가 오히려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는 대박 나고 돈 이빠이 벌고 빚 다 갚고 근데 국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이 건설사들의 빚을 십시일반으로 다 자기들이 떠안고 예? 그리고 부동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10억에 하다가 지금 9.5억에 낮춰서 10억 5천으로 올리는 집주인도 있는 반면에 9억 5천으로 낮춰서 얼른 팔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 건설사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원래 생각한 그림인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부동산 끝났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이 시장이 얼어붙고 공포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공포 분위기라도 좀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런 무리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의 호가에도 팔리지 않던 그 아파트 매물의 집주인이 10억 5천으로 올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맞아요. 이 사람들도 뭐 팔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10억에 안 팔릴 때 10.5억에 올렸는데 팔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늘 시장에는요, 이런 좀 바보 같은 이런 집주인들도 있지만 늘 시장에는 호구들이 있어요. 예, 호구 있습니다. 예, 아직도 그러니까 막 겁을 먹고 진짜 저번처럼 2020년도처럼 막 폭등해가지고 다시 막 15, 20억 가는 거 아니야? 막 언론에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특히 이제 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죠. 예. 이런 막 냅니다. 하면 진짜 뭐 떨어지나? 예? 아 진짜 다시 오르나? 이러면서 그래 뭐 최고 호가 혹은 최고 실거래가 기준에서 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도 살짝 넣어보면은 주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삼성전자로 치면은 예 9만 몇천 원, 예? 뭐 9만 만약에 뭐 3천 원이나 합시다. 9만 3천 원 하던 게 예? 뭐 8만 원, 7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진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져요? 5만 원대 떨어져 가지고 4만 원도 막 위협하고 이랬잖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이 고점을 본다고요. 고점. 이 고점을 보니까 아 싸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 바닥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구매를 하시는,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실수요자일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 말은 반대로 투기꾼들은 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투기꾼들이 매수 안 하고 그런 투기 광풍이 없다는 것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락폭이 줄어든다는 말, 굉장히 이 말이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15억 하던 아파트가 뭐 14억, 13억, 12억 해서 10억까지 떨어졌어. 그렇죠? 가면 이제 15억에서 1억 떨어지는 거. 그리고 14억에서 1억 떨어지는 거, 그지? 그리고 13억에서 1억 떨어지는 거, 12억에서 10억으로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점점 똑같이 1억 떨어져도, 예? 낙폭이 커지잖아요, 점점. 숫자는 같은데, 떨어지는 숫자는 1억 똑같은데,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15억 중에 1억이랑 13억에서 1억의 비중이 13억에서 1억이라는 비중이 더 크잖아요. 하락폭이 커지는 거예요. 똑같이 1억 떨어지는데도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우리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10억에 매물을 해놨어. 근데 이게 안 팔리고 있어요. 누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이 10억 여기서 딱 안 팔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락폭이? 하락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빵프로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빵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 말의 뜻을 알고는 있어요. 구독자분들도. 뭐 국민들도 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감으로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뉘앙스, 그 기사를 막 언론에서 쏟아내는 그 뉘앙스, 그리고 언론에서 기사를 막 여기저기 쏟아내면요, 이 언론도 그러고 저 언론도 그러고 다 막 부동산 시장이 뭐 반등한다네, 바닥을 찍었다네. 그러니까 뭔가 그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요즘에 기능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언론은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떤 기사를 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매물은 조금씩 손바뀜, 부동산 시장 비난기 끝나나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그 기사 내용들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랑 좀 친한 자기랑 친한 중개사 한 명 혹은 두 명,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의견이 마치 전체 시장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이런 것들이 장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당한 사람들 결국 누구다? 서민이에요. 집 없는 서민들이, 예? 쥐어짜내가지고, 예? 무리하게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락폭이 줄어들든 뭐든 간에 지금은 그냥 집주인들도 그렇고 부동산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부의 그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갸우뚱하는 거예요. 뭔가 뭐 반등하나? 진짜 오르나? 하고 약간 갸우뚱하는 그 순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낙폭이 커지면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그런 게 없어요. 회사의 어떤 가치나 뭔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예? 직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단기간에 떨어져요.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네, 그 심리가 굉장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실제적인 이 회사의 가치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하락이야. 추가 하락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주식처럼 이렇게 이 어떤 텀이 짧지가 않아요. 짧지가 않고 굉장히 길고,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주식처럼 반등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등할 때 다시 하락을 하잖아요. 이때 못 빠져나와요.
부동산은 못 빠져나옵니다. 주식은 매도 매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빛의 속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안 돼요. 특히 우리 지금 이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생각되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이래갖고 분위기 다시 팍 깔아놓는다고 못 빠져나옵니다. 예? 애들 뭐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이 집을 산 거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그대로 다 이 하락을 온몸으로 또 이분들이 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나중에 이게 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다시 뭔가 안정 상태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뭔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네요. 근데 옛날같이 다시 이렇게 막 오르고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 진짜 10년 이내는 이런 일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뭐 10년, 20년, 30년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해요, 사실.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큰 부동산은 사이클이 크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어떤 오르더라도 이번처럼 이런 폭등이 아니에요. 정말 오르는지 잘 모를 정도의 속도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하락이 멈췄나? 예, 정말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락이 멈췄다. 뭐 반등은 모르겠고 하락은 멈춘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경제 제가 이런 유튜버 나부랭이가 네가 경제를 뭘 아냐 등등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야 너 부동산 너 무주택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냥 뭔가 치부해버리고 부동산 떨어질 거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뭔가 우리가 왜 하락하는지, 부동산이 왜 하락하고 부동산이 왜 상승하고 주식도 왜 상승하고 왜 하락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때는 어떤 사실적 근거와 정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네가 아파트가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한 그 말 가지고 치부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하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들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익이니까. 그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우리 부동산 하락을 얘기하는 우리 유명한 그런 자칭 전문가들, 아니면 이제 좀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분들 다 주택이 있어요. 있는 분들 많아요. 예?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막 투기적으로 그 부동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옛날부터 실거주로 계시는 분들이니까 예? 부동산이 오를 때도 있어. 이분들은 더 사고 팔고 이런 거 안 해요. 예? 떨어져도 이 사람들은 안 팔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조금 샜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런 언론 플레이나 정부의 어떤 그런 규제 완화 정책이나 그리고 집주인들이 거기에 힘입어서 뭔가 호가가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억 막 미친 듯이 15억 호가이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10억이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이 이 10억 시점인데 이것이 6억, 7억이 간다는 것을 또 상상하는 것은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억이 6, 7억이 됐다 생각하지 않고 15억이 6, 7억이 됐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는요.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무슨 5억 하던 아파트가 단기간에 15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자체는 완전 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위기가 기회다, 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라는 그 말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기냐?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붕괴되고 막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유주택자들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지인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뭐 10억 하던 아파트가 뭐 만약에 23억이 됐어. 이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호가에 사신 분들이 있냐는 주변에 계시냐고요?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이 언제 샀느냐? 19년에서 20년 19년 말에서 20년 초에 요때 다들 매수를 했다. 기껏 해봐야 그냥 기껏 해봐야 이때 다 매수를 하신 분들이 중중중 떨어져 가지고 거의 지금 20년 초반 어떤 개별 단지에서는 19년도 가격까지도 떨어졌어요. 아직 뭐 그들로 치면은 이제 본전이에요. 본전 혹은 본전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저는요, 이게 우리가 10년 뒤나 20년 뒤나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요, 이거 부동산 이거 잡혀야 됩니다. 원래 자기 자리, 너의 가치, 부동산 너의 가치에 그 맞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발판이 될 수 있다. 계속 이거 부채 이만큼 떠안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뭐 이런 말 있어요. 무조건 그런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거는 무조건 늘어난다. 줄어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 폭을 현저하게 줄이는 거예요. 빚은 줄이고 경제는 성장하고, 예? 물가도 어느 정도 오르겠죠, 당연히.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분양가는 무조건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은 오른다라고. 가격이 오르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상품들 있잖아요. 가격이 변할 수 있는 상품들. 그게 뭐 중고시장에서 뭐 중고 물건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아파트, 주식, 하물며 우리 뭐 휴대폰 같은 것도 그런 거 없어요. 휴대폰도 보세요. 계속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출시할 때마다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고시장에서는 때로는 그, 때로는 중고시장 매물이 원래 100만 원 하는 건데, 100만 원 하는 건데, 이게 중고시장에서 50만 원 정도에 계속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게 60, 70만 원 오를 수도 있고요. 30, 4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휴대폰 새 제품 가격이 계속 뭐 80만원, 85만원, 95만원, 100만원 이렇게 계속 새 제품 가격이 올라도 있잖아요. 중고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어떤 현상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혹은 신제품의 어떤 기능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냐, 안 갈아타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가격은 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휴대폰 가격도, 새 제품 가격도 100만 원까지 계속 오르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95만 원. 대신에 온갖 타이틀 달겠죠. 뭐 파격적인 가격 이런 식으로 마치 가격이 싼 것처럼 매년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5% 내렸다. 파격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그 분양가도 내릴 수 있어요.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지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땅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거래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거래가가 당연히 내려가면 당연히 그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어이구 2000 몇 년, 20년도에는 평당 1억 평당 5천 하던 땅이 지금 3,500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재값도 건축 자재값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건설을 안 하고 자재가 남아돌고 시멘트 남아돌고 이러면은 그것도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 조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직 바닥 근처도 안 갔어요. 제가 이런 주식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이 바닥 혹은 바닥 근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닥은커녕 바닥 근처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래서 뭐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그 말은 그 반등이 아니냐. 뭐 반등이 아니냐. 뭐 그런 말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부동산 시장은 주식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엄청난 폭등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리의 저 그 한켠 속에 한켠에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쉽사리 그 폭등의 어떤 시절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뭐 오늘 내일 뭐 다음 달 다음 분기에 없어지겠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 연 단위로 흘러야지 진짜 끝났네. 지금 미분양 넘치고 저 넘치는 미분양들도 지금 안 팔리고 있고 저 또 할인 분양하고 있고 새 아파트에 저 위치가 저런 아파트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포기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천천히 이제 오는 것이 이제 연착륙이고 급격하게 막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 휩싸여 가지고 막 패닉 세일을 하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바람이 그거예요. 연착륙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경착륙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봐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늘 경착륙이었다고. 연착륙은 없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아무튼 뭐 부동산 좀 뭐 매수든 매도를 고려하시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다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자, 부동산 얘기 끝나고 자 이제 다시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주식 유튜버가 한 번씩 부동산 얘기를 왜 하냐?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경제는요. 제가 옛날에 이 유튜브를 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이라는 그리고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은요, 진짜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물론, 어떤 한 개인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을 대해서 다 뭔가 관심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파고든다는 것보다는 어떤 한 분야를 드는 것도 좋지만 뭐 우주 삼라만상을 다 우리가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연결 모든 세상 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두고 우리가 우리가 주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당연히 뭐 그 경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에 뭐 어떤 영향이 있으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뭐 어떤 영향이 있으면은 부동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연결돼 있다. 뭐 전쟁이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한테 나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보고 거시경기도 보고 미시적 경기도 보고 뭐 자원도 봐야 되고 원자재도 봐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왜 주식 유튜버가 왜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한 번씩 그거에 대한 의문은 요런 정도의 대답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 지금 뭔가 증시 분위기도 좋고 미국장도 지금 폭발 뭐 하는 그 뭐 전기차 시장 이런데 막 폭발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좋지만은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2월 달에 이제 2월 1일에 있을 FOMC 이제 미 연준의 어떤 그런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맞아요.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썸네일에도 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겨울이 다 안 지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현저하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경기 침체가 와야지 진정한 거시적 의미의 바닥이다. 지금은 뭔가 시장이 자꾸 미 연준의 어떤 의견들을 자꾸 호도하는 것들이 자꾸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이러면서 시장을 억지로 지금 끌고 가는 듯 뭔가 재상승 분위기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거시적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계심을 절대 늦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돈을 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내가 이때 샀으면 지금 벌었을 건데 이런 후회감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주식은 내릴 때 사는 거고 오를 때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시적 환경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세력들이 뭔가 준비가 끝나야지 어떠한 이슈에 반응을 하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이 세력과 이 대주주들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왜? 대주주 지분이 70%에 70%. 70% 가까이 되는 이 대주주들이 물량 쏟아내면 얘들 뭐 대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요, 이 교감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이 세력들은 절대 안 들어와. 이건 너희들 딱 지고 있어. 절대 이거는 시장에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가면 이게 오히려 또 기회가 되는 거야. 왜냐면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유통 물량이 자체가 작다는 얘기예요. 예? 유통 물량이 작으면은 얘들이 더 컨트롤하기가 더 편안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이 유통 물량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개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미들이 쉽사리 안 파는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슈팅을 한 번씩 주면서 물량을 뺏어오긴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시간이 우리처럼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이 한 종목만 뚫어지게 막 바라보면서 이 한 종목 언제 개미도 언제 파나 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이거 언제 오르나 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력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잖아요. 얘네들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종목을 장난치든 작전을 펼치든 뚫어지게 이 한 종목만 되는 게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에 집중할 때는 준비가 끝났을 때부터 준비할 때까지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물량 매집하는 인원 몇 명 빼고는 아니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 지당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미들이 버티면 안 가요. 결국에는 우리 개미 모두가 많이 안 팔고 버틴다 안 갑니다. 결국엔 주가는 안 가고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많은 실망감을 줘왔던 이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한 근데 그게 뭔가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심리보다는 좀 잘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심리가 더 높다는 거죠.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이런 실망감이 너무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그럼 뭐다? 실질적으로 뭔가 사실 확인을 통해 가지고 회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실 확인이 뭐 있겠어요? 뭐 FDA 뭐 승인이 됐다든지 뭐 2상이 통과됐다, 3상이 통과됐다, 뭐가 뭐 합격, 불합격, 뭐가 뭐 계약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 회사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계약을 했거나 승인이 떨어졌거나 하는 것 자체가 이 회사 가치를 이미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회사 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주가 형성은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가치가 진짜 그 기대감만큼 올랐냐 안 올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더 오를지 이제 곤두박질 칠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주가가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전자처럼 그러니까 후행을 하는 거예요. 먼저 회사 가치가 먼저 오르고 회사 가치가 오를 만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은 따라서 주가가 뒤따라 오르는 이런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번 작전 세력에 의한 어떤 작전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다. 만약에 모든 개미들이 다 손잡고 자 우리 다 뭉치자, 우리 절대 다 팔지 말자, 우리 개미들끼리 뭉치자 이러면은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주가가 안 간다기만 다시 말할게요. 주가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왜? 물량이 자기들이 못 뺏어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가는 작전에 의해서 가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회사 가치가 높아지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높아지는 이런 후행적 어떤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다 서로 손잡고 버티자라고도 말할 수 없고 파세요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본인이 판단하는 내가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이 지루한 게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겁을 주기 위해서 작전 세력들이 안 되겠다. 이대로는 팔지도 사지도 않게 되네. 겁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주가를 억지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 분기가 될지 반기가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작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말로 미친 세력들의 미친 주식 작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것을 온전히 우리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떤 세력들의 어떤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라는 거지 무조건 준비 기간이라고 무조건 나중에 실행 기간이 오고 주가가 폭등한다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비가 완료되면은 실행을 하겠죠.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버티기 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버티기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무튼 뭐 제일 좋은 그림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저하고는 버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에이 다 팔고 떠나고 그 뒤에 뭔가 작전이 펼쳐지고 그 세력들이 데리고 간다는 그 소수의 개미들이 우리들끼리면 참 좋겠다. 굉장히 지루한 장세가 좀 더 당분간 이 지루한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 거래량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건지는 아무도 몰라. 하느님도 몰라. 세력만이 알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